자, 우선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미지 및 사진 활용법, 스톡포트로 수익 창출하기, 디지털 자산의 시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DCP가 되는 법,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DCP가 되는 기회라고 부제를 적어놨습니다. DCP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의 영문 약자인 디지털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줄임말입니다. 우선 스톡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포트란 무엇인가? 기업이나 개인이 디자인, 광고, 보도 등을 위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매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진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겠고요. 또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들을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사진이든 뭐 아니면 그림이든 영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라이센스에 관한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설명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작가가 저작권을 소유하되 저작권 자체는 작가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사용권, 이게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라이센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한 번의 촬영으로 전 세계 고객에게 무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슬로건 같은 개념일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생각보다 내가 올린 사진을 실제 구매자에게 보여주게 만드는, 노출되게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무한히 해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매력, 패시브 인컴, 여기서 24/7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계속 자동으로 수익이 생산되는 구조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24/7이라고 적어 놨고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에서 컨텐츠가 판매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DCP 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행위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우리처럼 사진이나 뭐 AI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로 다 배송이 되잖아요. 일단 주문 받는 것 자체는 쇼핑몰 운영자 잠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다음날 주문서를 보고 정상적으로 다 배송을 하게 되면 수익은 발생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돌아간다라고 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디지털 컨텐츠 판매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가 됐든 물건을 포장을 하고 송장을 붙여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통해서 물건이 도달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들인 노력과 관계없이 실제 이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은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순간, 주문을 하는 순간 사실 판매자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구매자는 물건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가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것들은 어디가 그러냐면,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벌어지죠. 혹시 알라딘이나 예스24 교보문고 같은 데서 전자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책은 주문을 하면 종이책과 다르게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특별한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만 있다면 추가 비용은 0원이라는 얘기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을 찍는 장비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록된 자산은
평생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 보통 이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진 한 개 올렸을 때 누군가가 구매하게 되면 이 사진은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진 한 장을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팔아야 될 겁니다. 보통 이 스톡포토 쪽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1,000원 전후거든요, 사진 한 장당. 그 경우에는 당연히 중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이렇게 해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내가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쌓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인인 출판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콘텐츠가 주로 팔리느냐. 보통 보면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런 류의 일러스트레이션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미리 캔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미리 캔버스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들은 옆에서 보면 그 템플릿으로 다 무료로 다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 유료로 다 제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이 DCP로다가 누군가가 등록해 놓은 것들 중에서 난 이건 돈 안 받고 무료로 제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무료로 다 제공이 되는 것이고, 나 이거 돈 받고 팔겠어 라고 체크한 것들은 이제 유료로다가 제공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의 아이콘, 심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그 캘리그래피 같은 글자들, 그래서 뭐 신년의 카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문구,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AI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실 최근에 좀 말이 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AI로 만든 그림이 그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게 AI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었고, 독일에서는 사진작가가 AI로 인물 사진을 생성을 한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진이 아니고 이제 그림이죠. 인물 그림을 마치 사진처럼 생성을 한 다음에 사진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가 1등을 해서 수상 거부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이거 AI로 만든 이미지다라고 공개했던 적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진을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크라우드픽입니다. 어, 얼마 전부터 이제 이 미리 캔버스에서는 미리 캔버스 디자인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스톡 포토나 이미지 판매가 가능한데, 거기에서는 스마트폰 사진을 안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한 2년 전쯤부터 스마트폰 사진도 등록이 되던데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꾼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요거 전 모델은 한 4년 정도 사용했던 모델인데, 5년, 4년, 5년 정도 사용했던 모델인데,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요 폰으로 다 찍은 사진도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우드픽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 사진도 승인을 한다라고 공개가 되어 있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사진은 크라우드픽을 통해서 등록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 이미지는 이제 미리 캔버스 위주로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픽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스마트폰 사진도 승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별도로 카메라를 구입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국내 수요에 최적화된 주제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보시면 한국적인 사진들 많습니다. 뭐 김치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한약방 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재밌는 사진들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작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초보자가 첫 수익을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고, 한국의 명정 음식 풍경 같은 것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과장된 이야기이고요. 되게 다양한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 디자이너브, 단순히 사진을 넘어서 디자인 소스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세요. 투명 배경 이미지는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요소, 엘레먼트는 작게 쪼개진 디자인 부품, 기업 프로젝트는 사용에 따른 정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미리 캔버스가 크라우드픽에 비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훨씬 많죠. 그리고 크라우드픽에 올라와 있는 사진도 사실 미리 캔버스 통해서 판매되기도 해요. 그게
서로서로 우리한테 없는 사진들 얘네들 거 우리가 갖다 쓰고 나중에 수익을 올리면 정산하고 이런 방식으로다가도 서로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 디자인 화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 일단 사진을 등록을 하고 또는 이제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 이제 그림을 등록을 하고 그거 심사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진의 경우에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상권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상표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상권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 또는 디자인, 지적재산권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별도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고화질 사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화면에 좀 잡티가 많다거나 아니면 초점이 잘 안 맞고 흐릿하거나 흔들렸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실 건 초점이 정확하게 잘 맞았는지, 수평 수직이 제대로 맞아 있는지, 로고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서 지원가라고 적어 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순수 사진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상업용 사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수업에서 그런 보정까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포토샵을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신 것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약간 보정을 통해서 사진 퀄리티를 좀 더 높인 다음에, 상품성을 높인 다음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유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되게 다양한 사진들을 크라우드피디에서 많이 올렸는데, 팔린 사진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가 팔렸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폴리에스터 라인 테이프 붙어 있는 걸 우연히 찍었는데, 그 사진은 제법 팔리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사진들은 별로 안 팔려서, 역시 상품성 있는 사진을 고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로 생성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진이나 사람이 그려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류의 것들, 또는 수작업을 다 작업하게 되게 까다로운 부분들을 AI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생성은, 여기 이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적어 놨는데, 사실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미나이나 챗GPT, 코파일럿 이거 이용해서 그림 그리고 그걸 그냥 판매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업스케일링, 이게 뭐냐면 사진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실제로 AI로 만든 이미지는 크기가 스톡포토용으로다가 판매하기가, 그러니까 즉 DCP로 등록할 때 최저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전략,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제 이미지를 등록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려면 또는 이 그림을 보려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올지 따져서 검색에 최적화되는 방식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인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고객들이 어떤 사진들을 원하는지도 따져야겠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이 2026년 2월 15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렌타인데이 전후로는 초콜릿 사진들이 많이 팔렸겠네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졸업 시즌에 관련된 사진도 많이 팔릴 것이고요. 다음 달로 넘어가면 신학기, 그러면 입학에 관련된 사진도 많이 팔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즌,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 요즘에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사진 한 장 보내왔는데, 그 두쫀쿠 아세요? 그거를 먹는 사진을 보내왔길래, 야 너는 그거를 아빠한테 먹으라고 주진 않고 사진으로 자랑하고 있어, 아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특별한 트렌드,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따져서도 거기에 맞는 사진들을 구하시는 작업들도, 또 그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작업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팁에 나와 있죠. 사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검색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이 안 되는 사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창고에 넣어 놓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전략에 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당신의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을 등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앨범 열기, 잘 나온 풍경 사진 한 장 고르기, 클라우드피 작가 신청 업로드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건 좀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 일단 여러분이 작가 신청을 하기 위한 사진을 일단 골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릴 만한 사진이라기보다는 심사위원들 눈에 잘 띌 만한 사진들을 몇 장 골라서 그거를 작가 신청용으로 다 등록을 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